한 스마트폰에 여기는 많아봤자 12기가에서 16기가 들어가지만 요 슈퍼칩 하나에는 거의 500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면은 스마트폰 60개에 해당하는 LPDDR을 파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AI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지금 쇼티지인 상황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LPDDR도 너무나도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LPDDR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모바일용, 그러니까 LP가 로우 파워잖아요. 저전력이기 때문에 모바일용 혹은 포터블 디바이스 타겟으로 나온 형태가 많았고, 물론 노트북용도 포터블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맥북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세서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하는 형태로 LPDDR의 수요에 대응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슈퍼칩, 그러니까 그레이스 블랙의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 같은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GPU 옆에 붙어있는 거는 HBM, 그리고 CPU 옆에 붙어있는 거는 LPDDR, 이렇게 하면서 서버 쪽으로도 이 LPDDR이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D램 비트 기준으로는 서버 D램 비중 자체가 모바일 D램을 훨씬 더 추월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LPDDR5X라든가 앞으로 나올 LPDDR6까지 서버가 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삼성을 포함해서 뭐 중국의 오포, 샤오미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LPDDR을 구하려고 해도 서버 쪽에 너무 미어 터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모바일용 LPDDR을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팔려고 해서 너네 안 사가면 그냥 서버로 돌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 LPDDR 자체를 서버한테 바로 꽂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라인을 아예 돌려가지고 이 마스크를 아예 바꿔갖고 생산을 하면 된다라는 형태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레이스 블랙의 그레이스 하퍼 이 슈퍼칩에도 LPDDR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또 모바일용 LPDDR을 그냥 서버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던스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은 가로축이 캐패시티, 그러니까 용량이에요. 용량을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세로가 1초에 쏟아낼 수 있는 밴드위스,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HBM이 확실히 우위에 올라가 있고, 이 HBM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통로를 굉장히 많이 뚫어주는 방식이죠. 이제 HBM3E에서 HBM4로 가면은 1024개의 IO가 2048개로 늘어나면서 훨씬 더 많은 신호 대역폭을 쏘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DD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IO 핀의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DDR이라는 것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용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밴드위스는 이 둘보다는 하이엔드급보다는 낮다. 근데 그것보다 저전력으로 타겟을 나온 게 지금 LPDDR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캐패시티가 약간 작은 형태이고 밴드위스도 DDR5 유지가 되는데 로우 파워 형태로 저전력을 설계를 하고 있다. 휴대폰은 220V 이거 꽂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로우 파워 설계를 따로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메모리 3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HBM, GDDR 그리고 LPDDR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예를 들어 너네가 안 사가? 그러면은 우리 서버로 돌릴게 했을 때 DDR 중에서도 서버용 D램을 라인을 완전히 바꿔서 생산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모바일에서 가격을 안 맞춰서 너네가 안 사간다 하면은 LPDDR 자체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급만 골라서 서버용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과거에 LPDDR이 그냥 모바일용 DDR이다 라고 국한됐던 것과는 달리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서버 쪽, 전장 쪽으로 확 펼쳐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약간 이제 그 포화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LPDDR이 포터블 디바이스부터 랩탑, 지금 맥미니 같은 데서도 LPDDR로 패키징을 하고 있고, 서버까지도 블랙엘에서 막 적용하고 있고, 온갖 곳에서 다 LPDDR을 쓴다는 겁니다. CPU 형태에서 아무래도 저전력으로 유지를 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가 되겠죠. 전 라인에서 다 필요하다 보니까 마진이 높은데 수요도 많아가지고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제2의 HBM 수익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잠깐 정리해보면은, 일단 DDR 측면에서 보면 이게 PC용 DIMM 봤을 때 DDR이 됐던 아니면은 서버용이라고 했던 간에 기본적인 목표는 범용성이라는 거예요. 가격도 적당한데 성능도 적당하게 나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속도, 전력, 소모, 발열,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스크탑이나 서버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물론 데스크탑용 DDR과 서버용 DRAM이 약간 좀 다르죠. 그 DDR이 조금 더 하이엔드급으로 서버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로우 파워 DDR, LPDDR은 이것보다는 속도를 빠르게 최신 규격으로 맞춰가면서 전력 소모는 낮추고 발열도 적게 하니까. 그 사실 서버 쪽도 옛날에는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로 봤는데, GPU 지금 계속 뭐 900kW, 1400kW 이렇게 올라가니까, TDP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 소모도 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것도 LPDDR 도입을 주도로 하는 것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렇다 보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중점적으로 가던 것들이 지금 서버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에 30% 정도 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40%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 D램이 이 초록색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이 챗GPT가 나왔던, 챗GPT가 처음에 V백 같은 거 막 깔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V백 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가져서 돌리면서 했는데 그 이후로 투자가 하면서 확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바일 기기도 LPDDR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간이죠. 왜냐면은 애플이 그렇게 이제 D램 딴돌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D램 용량을 막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돌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D램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D램 용량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바일도 많이 필요하고 AI 서버도 기존 서버용 DDR이 아닌 LPDDR을 요구한다. 근데 LPDDR 맞은 사업이 좋다 보니까 LPDDR이 서로 요구하면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레이스 하퍼 요 GPU 칩을 보면은 자, GPU 칩 있잖아요. 여기 GPU 칩들의 옆에 있는 것들은 이게 HBM입니다. 요 HBM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 것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슈퍼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GPU 프로세서와 CPU,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레이스 CPU가 딱 박혀 있는 거 옆에 이렇게 LPDDR들이 쫙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이폰 기준으로 1년에 한 2, 3억 대 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에 뭐 8기가나 12기가의 LPDDR이 들어간다 치면은 곱하기 1억 대, 2억 대 하면 엄청난 양이 되죠. 거기에 비해서는 서버가 분명히 물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 대에, 이 슈퍼칩 한 대에 엄청나게 많은 LPDDR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CPU 쪽에 여기 LPDDR5X가 지금 대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레이스 하퍼 기준으로는 보통 한 개에 거의 뭐 500기가 수준의 LPDDR이 들어간다는 거죠. 휴대폰 한 대에 8기가에서 12기가, 정말 많아봐야 16기가인데 얘는 하나 딱 들어가면은 500기가가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칩 박혀있는 거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박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한 개 칩을 만드는데 스마트폰이 한 3, 40대 분량이 LPDDR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모바일도 이 LPDDR을 필요로 하고 서버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LPDDR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LPDDR5X가 DDR5보다 전력 효율이 좋고 이 패키지 두께, 보드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고밀도 구현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HBM이 담당하지 않고 있는 이 CPU 쪽에서 활용했을 때의 LPDDR, 예를 들어 뭐 잠깐 저장해놓는 형태로 들어간다라던가 용량을 또 충분히 해가지고 대체용으로 활용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소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LPDDR 기반으로 하는 형태예요. 이게 LPDR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키징 할 때 아예 보드에 붙여버리잖아요. 스마트폰은 POP 구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있으면 그 위에 LPDR 붙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패키지 온 패키지로 붙여버리는데 얘는 LPDR을 보드 위에 다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납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소캠이라는 독자 규격을 만들어갖고 꽂았다 뺐다 확장성이 용이한 그런 소캠이라는 구조를 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PDDR 기반으로 이런 소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꽂는다. 새로운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HBM을 대체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 메모리 자이언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겠죠. 2026년까지 여전히 HBM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팹에서 DDR이라든가 LPDDR을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DDR4를 단종을 시키려고 해도 지금 DDR4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DDR4, DDR5 다 같이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됐고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나왔어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20%의 D램 생산 캐패시티를 HBM 수요로 늘려놨다. 이미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D램 생산이 HBM이라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자연적으로 감산됐다.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LPDDR은 서버도 요구하고 모바일도 요구하고 모바일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돌리려면 DDR을 많이 써야 되니까 서버도 마찬가지죠. 11월 20일 로이터에서 나왔어요. 엔비디아 시프트가 서버 메모리 프라이스를 2배로 만든다. 이게 뭔 얘기냐? 엔비디아가 그레이스 하퍼, 그레이스 블랙엘, 나중에 베라 루빈 이렇게 서버용 메모리를 계속 이제 DDR5를 쓰지 않고 LPDDR로 바꾸니까 서버 메모리 가격 자체가 2026년 말까지 2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 3사도 이 LPDDR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 캐파를 LPDDR로 더 돌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톰스 하드웨어에서도 11월 19일에 나온 기사인데 LPDDR5X가 원래 스마트폰용인데 엔비디아, 그레이스라든가 베라 같은 CPU 플랫폼에 LPDDR을 박아 넣어서 스마트폰 메모리까지 공급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LPDDR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럼 모바일에 쓰는 거 바로 서버로 돌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D램 시장에서 D램 수요 자체가 모바일에서 서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이 왁 하면서 LPDDR이 됐다가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LPDDR 자체의 포지션이 지금 서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LPDDR5, 5X 세대로 오면서 전부 다 고클럭에다가 저전력도 되고 고밀도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용도 되고 자동차용으로도 LPDDR 들어가고 AI 서버용, AI PC용도 다 들어간다.
근데 또 이게 LPDDR이 마진이 기본적으로 높은데 모바일용 마진은 수익률이 한 20-30%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버용으로는 지금 50%를 상회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LPDDR 자체는 제덱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만드는데 서버용의 어떤 미세한 요구 조건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메모리 3사가 모바일 애들한테 야 너네 이거 안 살 거야? 안 사면은 모바일보다 좀 돈 되는 서버용 쪽으로 그냥 LPDDR도 할당하고 아니면은 그냥 DDR5도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LPDD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덱이라는 요 기구에서 표준을 만들어요. 왜 표준을 만드느냐? 메모리 3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걸 사가는 사람들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다음 세대를 만들게요 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LPDDR5를 만든다, 5X를 만든다 하면은 똑같은 규격의 다이라든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모바일 서버 자동차 서로 똑같이 서로 다른 라인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표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이거 보세요. 하나는 요 그레이스 CPU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스마트폰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스마트폰에 여기는 많아봤자 12기가에서 16기가 들어가지만 요 슈퍼칩 하나에는 거의 500기가 들어가잖아요. 480기가에서 512기가까지 LPDDR5X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 한 개가 또 최대 960기가까지도 LPDDR5X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스펙이 제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면은 스마트폰 60개에 해당하는 LPDDR을 파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자 같은 웨이퍼로 다 만드는 건 맞아요.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패키징 자체가 서버용은 이 LPDDR을 이 PCB 위에 바로 박아 넣습니다. 바로 박아 넣는 형태고 스마트폰은 POP 방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스크 단계에서 애초에 만드는 서버용과 모바일용을 따로 설계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만들긴 만드는데 조금 더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거나 리던던시라든가 예를 들어 에러가 나더라도 우리가 리던던시 에러를 넣게 되면 그걸 수정할 수 있거든요. 에러 커렉션 코드 ECC 같은 것들처럼. 그래갖고 서버용은 저전압에서도 최고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누설 연료가 최소화되는 그래서 고온에서도 내구성이 좀 좋은 이런 애들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런 칩들만 골라내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웨이퍼를 한다 하더라도 좀 좋은 애들을 서버로 돌리고 그 외에 등급을 나눠서 모바일용 똑같은 웨이퍼에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정이 미세하다에 따라서 또 이제 양품 불량품도 나누는 수율의 기준도 있지만 그러니까 양품 기준을 통과한 애들 중에서도 그 특성이 좀 더 좋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애들을 서버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골든다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 서버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이퍼에서 비닝을 할 때 나눠지고 그걸 또 패키징 할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볼티지, 리키지 이런 특성들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로우 파워 메모리 인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게 지금 LPDDR 같은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LPDDR5X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이 온다 ECC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요 버전에서 이 칩 다이 안에서 또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서버급 ECC, RAS 같은 그런 신뢰성을 지키는 그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온다이에서의 이런 표준 칩 기능도 있지만 얘네들을 구동할 때 쓰는 컨트롤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릴라이빌티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가 된다. 그래서 서버용 LPDDR이 칩이 완전히 다르기보다는 서버급 시스템에서 LPDDR을 연결하는 그런 메모리 컨트롤러라든가 플랫폼 자체가 서버에 적합하게 또 컨트롤러가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설계 단계에서 서버 친화적인 튜닝을 해갖고 서버용 D램 칩 비율, LPDDR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던던시, 여분 셀 라인의 설계 비율을 늘려가지고 똑같은 공정으로 똑같은 마스크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디펙을 리페어 해가지고 디펙이 발생하더라도 얘는 좀 좋은 칩으로 골든다이로 분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모바일용의 생산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으니까 모바일 애들이 비싸게 팔아서 너네가 안 사가면은 그 비율을 높여갖고 라인을 파라미터를 좀 조정할게 혹은 낮은 전압 높은 온도에서도 잘 동작하는 그런 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공정 라인 운영 측면에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아예 바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버용 DDR5를 만드는 그런 마스크 자체를 바꾸는 것 말고도 그 레벨을 약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바일용 쪽에 비율이 줄어든다. 똑같은 LPDDR을 생산하더라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 3사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PDDR5X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팹이 많잖아요. 생산하는 LPDDR 양 자체가 많거든요. D램 양 자체가 많아요. 물론 지금 HBM 홀을 못 받았고 뭐 이 시장을 이제 마켓 쉐어를 못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두 회사보다 워낙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캐파를 기준으로 표준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지난번 LPDDR은 좀 늦었지만 LPDDR6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LPDDR 자체도 엔비디아와 좀 이제 협상을 잘 하면서 공급망을 좀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형태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2025년 하반기에서 LPDDR 공급 자체가 심화가 되고 있다. D램 자체, 낸드 플래시 모든 메모리가 지금 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LPDDR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에도 증가를 하는데 서버 쪽에서도 하니까 가격 자체가 15에서 20%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LPDDR이라는 것 자체가 넥스트 HBM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요거는 커머디티성이 강하고
팔릴수록 그만큼 또 많이 팔리고, 그래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많이 파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지금 수요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죠.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적 난이도로 봤을 때는 넥스트 HBM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수익 구조 면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고 이익이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메모리 3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HBM 자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LPDDR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요 LPDDR 자체도 이제 커머디티가 종말이 된다라고 한 관점에서 뭔가 LPDR도 이걸 좀 잘 맞춰서 서버형에 좀 잘 맞춰갖고 그 특성에 맞추는 그러한 트리밍이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이제 커머디티가 사라지고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LPDDR이 이제 HBM 바로 다음 단계에서 서버 AI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가 로보택시 쪽에서도, 모든 쪽에서도 이 프리미엄 메모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대과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점 에러에서도 이렇게 많은 소식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소식들이라든가 영상 보실 거, 짧게 보실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